서울시의 변들이 머무는 이런 서울시의 편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 서울시로 되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좋아지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BTV 뉴스는 최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메가시티 서울, 경기도 일부 지자체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엇이 발단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 또 축소되고 있는 경기도의 역사를 이재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보다도 많습니다. 1,000만 명을 넘어서 1,4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을 구성하는 큰 골격입니다. 경기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지금의 개성인 개경의 외곽 지역을 경기라고 부르면서부터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1414년 조선 태종 때 팔도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경기도로 편제됩니다. 1895년 팔도제가 폐지되고 23부가 만들어질 때 경기도는 잠시 한성, 인천, 개성 3부로 나뉘었다가 다음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부활합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미 군정에 의해 경성부가 서울시로 승격되면서 서울은 경기도로부터 분리됐습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고양군의 숭인면, 금평면, 뚝도면과 시흥군의 도림리, 번대방리, 구로리가 서울시에 편입됩니다. 1963년에는 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부천군, 시흥군 등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덩치가 커집니다. 1967년 6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 앞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 팔달산 아래로 이전했습니다. 1973년에는 고양군 신도면 일대가 서울시로 추가 편입됩니다. 1981년에는 경기도의 인천시가 정부의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까지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경기도의 면적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구는 늘었습니다. 1946년 서울시 승격과 분리, 한국전쟁 중에 피난민 발생, 1981년 인천직할시 승격과 분리 시기에만 인구가 반짝 줄었을 뿐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로 지방의 인구가 유입됐고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른바 서울 탈출 러시가 경기도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 승격했고 화성시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카드를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박희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를 행정적으로 분리해 경기 북부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는 경기 분도는 꽤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이었고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는데요. 경기도 분도론에 반해 수도권 통합론이 거론됐던 적도 있습니다.
민선 4기 5기를 지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경기지사를 지낸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은 광역 서울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구상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한동안 묵혀있던 경기 분도 카드를 다시 꺼내왔고 이 분도가 분할의 어감을 갖기 때문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에 대해 우리 경기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들은 경기 남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아파트와 글로벌 기업, 산업단지,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반면에 경기 북부는 비무장지대와 군부대, 통일, 임진강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에 대해 명확하게 다른 이미지를 우리 도민들이 떠올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북부 특자도 설치를 강하게 추진하는 데는 이처럼 도민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도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떠오르는 경기 북부는 여러 가지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전체의 약 4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94%가 넘고 파주시 88%, 김포 71%, 양주 46%, 고양시도 36%가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서 1970년대부터 중첩 규제가 작용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기 남부에 비해 부족한 시설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알기 쉬운 예로 모든 의료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경기 남부에는 수원과 안양, 안산, 부천, 분당 등 이런 지역에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는 분리된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갖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신성장을 이끌 최적지입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 북부 대개발은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이른바 메가 서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인접 지자체들까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김포와 고양, 구리, 하남, 광명, 과천, 부천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중앙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경기도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이 이거보다도 더 잇따를 경우에는 이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뒷전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렇게 메가 서울 이슈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과 같은 지역번호 02를 사용하는 광명과 과천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09년에도 서울 편입 논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울의 인구 쏠림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불발됐습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김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편입 이슈가 떠오른 광명시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광명시와 서울시의 경계에 서 있는데요. 저를 기준으로 우측은 광명시, 좌측은 서울시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 지역에서 광명시는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 어떤 동은 광명,
또 다른 동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또 서울과 같은 지역번호 02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활권을 서울과 공유하고 있어 광명시 서울 편입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서울 편입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구역 통합 추진 정책 분위기 속 광명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의 인구 쏠림 현상에 서울 인구 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득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광명 서울 편입 분위기는 어떨까? 우선 광명시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재 광명시의 집값이나 교육 환경 등이 인접한 서울시보다 낫다는 인식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한 차례 엎어진 정책이 이제 와서 되겠냐며 자치분권, 균형 발전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그대로가 낫다는 입장입니다.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같은 광명시가 새로운 자족경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웬만한 도시보다는 더 광명시의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변두리로 머무는 이런 서울시의 편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측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규제 완화에 따라 유망한 기업 유치도 가능해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명 서울 편입에 시민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린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서도 광명 시민 약 절반인 47.4%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의로 쓰고 있고 또 서울 땅하고 막 이게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광명이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거예요. 서울시로 편입됐다고 해서 내 부가가치가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른다든가 뭐 서울에 편입돼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고. 경기도 조사와 별개로 광명시 자체 여론조사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서원입니다. 서울 편입 논의에 과천시는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찬반의 팽팽한 여론을 살피고 있는 신계용 시장은 김포, 구리, 고양시장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편입 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좀 반대 입장입니다. 그냥 과천 자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 굳이 편입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 그 서울시로 되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좋아지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천 시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48%가량이 서울 편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50%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민들 간에 그와 관련해서 찬반 논의도 또 의견이 분분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보고 싶었고요. 또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서울권이냐 안양권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의식도 보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했습니다. 신계용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포, 구리, 고양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런 사이 곳곳에선 서울 편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와 마찬가지로 서울로 편입될 경우 행정기관의 형태를 걱정합니다. 현재 8만 명의 과천시 인구로는 과천동 수준밖에 되지 않는 데다 자치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시장은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천특별자치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 시장이 특별자치시를 제시한 건 행정기관의 권한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 수립 권한입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시장과 군수에게만 있는데 서울에는 특별시장이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에겐 권한이 없습니다. 과천이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은 물론 상하수도나 대중교통 정책 권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분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지정타가 지금 있고 또 과천지구 지금 개발을 해서 좀 도시로서 기능을 상당히 명품 도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과천시가 어느 시보다도 경쟁력 있고 도시로서 상당히 과천시로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나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치권이 만들어낸 포퓰리즘 정책인 만큼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선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 이후로 이 문제를 넘기고 그때 다시 재론을 하든지, 과천시가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뒤에 여론조사를 해서 뭔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신계영 시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시 주도로 진행하는 메가시티 논의에 적극 참여해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그런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한 어떤 모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저희 또 시의 입장도 또 확실하게. 국민의힘 발로 시작된 메가시티 서울. 정치권에서 띄운 서울 편입 논의 실행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지역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고 셈법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과천과 우리가 광명 상황은 보셨고 남은 지역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을 대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좀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좀 말이 좀 나오는 곳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의미 있게 살펴볼 곳은 한 요 정도입니다. 김포, 고양, 구리, 그다음에 광명, 과천, 하남 이 정도인데요. 김포, 고양, 구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경기 북도 설치 사업과 좀 관련이 있고요. 서울 편입 문제가. 그다음에 남쪽의 도시들은 비교적 소도시면서 과거에도 한번 편입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곳이라서 성격이 남쪽과 북쪽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놓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일단 처음 제기된 김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포의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 경기북도 설치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포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딱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에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울 편입 주장이 경기 북도 설치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김포시장이요. 여기를 보면 이게 경기 북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게 서울로 가라라고 해서 선택권을 준 게 아닌데 그 얘기는 묘하게 아니었죠. 또 이렇게 흘러가네요. 네.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을 김 시장이 SNS에 이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씩 좀 볼까요? 이게 보면 경기 남부와 김포시의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접점이 없죠. 지금 인천하고 서울시가 사이에 있어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올렸는데요. 이제 북쪽과 그 다음에 김포는 어떠냐? 한강 하구기 때문에 붙어 있지가 않고 사실상 그 다음에 이 김포시 쪽 북쪽은 또 개성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다 철책입니다. 그래서 SNS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도로 가면 김포가 섬이 되고 붙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북쪽으로는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서울로 가겠다. 서울로 가겠다. 선택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보니까 예, 이 예. 위치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로 놓고 보시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김포라는 곳이 특이합니다. 이 한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쪽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현재 경기 남도입니다. 네. 하지만 위도를 지금 저희가 표시해 드렸는데요. 위도를 보시면 고향보다도 위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보다도 위도가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포천 남쪽하고 거의 뭐 붙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도로 놓고 보면 상당히 북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행정구역으로 또 보더라도 또 좀 특이합니다. 네. 김포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이게 행정구역으로 나눈 그렇습니다. 모습이죠. 보면 이제 김포를 중심으로 주변 이제 행정구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동쪽으로는 고양 파주와 접해져 있고요. 북쪽으로는 심지어 개성이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접한 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인천에 가까운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곳이죠. 네, 뭐 위치적으로 또는 행정구역으로 나눴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해야 되냐 이게 좀 논란이 많을 애매합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처음에 이 사업, 경기 북도 사업을 공약을 했던 당시에 네. 이미 이 김포라는 곳이 굉장히 약한 고리로 지목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북도 설치를 할 때 김포에다가 특별한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바로 선택권이 나왔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군요. 네. 비슷하게 그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곳이 보시면 이제 고양과 구리 이런 네.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일산 지역이 있죠. 일산 서울에서 이주해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네. 구리도 남쪽으로는 강동구와 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도시도 어떻게 보면 북도 설치에 있어서 의정부나 동두천 지역, 이 완전히 북쪽 지역과는 정서적으로 좀 다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된 곳은 예. 경기 북도가 되느니 차라리 뭐 서울로 가겠다. 예, 뭐 좀 그런 서울이 식의 주장을 하는 길어진 거죠. 예. 네, 서울로 가겠다. 뭐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도 설치 사업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네.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곳들, 그런 곳들과 지금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좀 겹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부 지역 쪽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이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광명, 과천, 하남을 꼽을 예,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부 지역 도시는 북도 설치 문제와는 좀 다른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일단 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 남부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광명하고 서울 금천의 경계입니다. 뭐 네. 꼬불꼬불한 시장 골목 같은데요. 요 골목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광명하고 금천이 갈립니다. 행정구에 거의 뭐 구분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양천을 원래 기준으로 해서 나눴었는데 과거에 이제 경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생활권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아주 밀접한 곳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밀접한 생활권,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애매한 곳, 네. 이런 곳들이 아주 시민들의 불편을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례 신도시인데 제가 위례 신도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위례 신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중에 하나인 위례대로, 위례 송파로입니다. 이 도로의 왼쪽은 송파구, 그리고 오른쪽은 하남시입니다. 같은 신도시 안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하남시와 송파구가 갈리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군입니다.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덕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잠실과 같은 학군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정작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 하남 쪽 학생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이 행정구역의 차이가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하나 기준으로 여기서부터는 하남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학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20억이 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13, 14억이란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위례 신도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서울로 가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국민청원에 동참하라는 현수막이 여러 개 붙어 있고 실제 국회 청원 게시판은 한 달 만에 2만 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 참가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 편입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원해서 또 바로 되고 가능성이 바로 실현 가능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해당 지역에서 일단 의견들을 다 모셔야 되고 네. 그다음엔 또 경기도에서 결정해야 되고 서울시도 결정해야 되고 이게 다 결정이 난 뒤에 또 국회에 가서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 의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의견들이 다 합쳐져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일이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제 군에서 시로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런 것만 경험했지 거꾸로 어디로 편입돼 들어간다라는 것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로 편입해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부수적으로 발생할지 부작용이 날지 상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단순 논리나 네. 그다음에 일방적인 어떤 주장으로 이 문제를 밀어나간다든가 뭐 해결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좀 꼼꼼하게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분도 메가 서울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는 분도에 사활을 걸었고 서울은 메가시티의 힘을 받기 위해 더 분주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결국 선택은 지역민들의 손에 달린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